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 좀 다시 올라왔었어요. 원래 뭐 2% 가까이 하락했다가 0.86까지 반등을 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기관의 매도입니다. 기관의 매도.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고, 개인이 많이 사들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거의 다 떨어졌었죠. 그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근데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죄송합니다. FOMC 때문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뭐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장에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일단 이것이 뭐 사실 저는 어제 시황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월이 오늘 너무 좋게 얘기하면 그게 문제다. 차라리 안 좋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 유동성을 축소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유동성을 왜 늘렸습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늘렸죠. 그럼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어떡해요? 유동성을 줄여야죠. 그럼 이 유동성을 줄이려면은 다 페드에서 걷어가야 되는데, 페드에서는 지금 이 유동성 다 걷어들일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다가 나의 유동성 안 걷어들일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 야, 코로나19 우리 안 끝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오늘 뭐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 뭐 어떤 이벤트가 하나 크게 지나갔으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뭐 갈 길 가든, 아니 뭐 하려면 하든 그 이후에 정해질 일이지, 오늘이 그 어떤 날의 스타트다, 또는 여기 뭐 변곡점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FOMC에서 이 양적 완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좀 구두 정책,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중앙금융통화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통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구두 정책입니다. 어떤 뭐 공개 시장 조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준금리 결정 이런 것도 아니고, 구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뭐 앞서서 뭐 양적 완화를 하든 간에 기준금리를 정하든 간에 그 뒤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장 다 뒤엉켜버리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폭락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동성도 컸고 낙폭도 컸고 기관이 많이 팔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하루에 뭐 2, 3% 상승한 날도 있었고, 요즘 시장 맨날 상승해 했는데 오늘 뭐 1, 2% 빠진다고 해서 오늘 뭐 시장 폭락했네, 떡락했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거는 진짜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금 수익 못 본 분들이 시장 올라오실 때 수익을 보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올라오는데 수익을 못 봤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락이 좀 뼈아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만기일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만기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만기일은 좀 경험이 필요한 거고, 오늘 풋옵션 가격 보면은 한 100%에서 20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좀 그래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이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이게 만기일에 폭락하면요, 저희가 숨 쉴 새를 안 줘요. 진짜로 숨 쉴 틈을 안 주고 빠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분봉으로 봤을 때요, 중간에 빨간색을 찾을 수가 없이 그냥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버릴 정도로 밀어버려요. 그래야지 옵션에서 수익이 나요. 그게 아니면은 손실 나거든요. 괜히 중간에 한번 꼬이면은. 그래서 이거 오늘 만기일 기념으로 밀어버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턱없이 약해요. 100%, 200%, 그러니까 하락장이 나와도 이 이후에 나올 일이지, 오늘이 그 하락장의 스타트다라고 딱 확정 짓기에는 풋이 너무 약해요. 풋이 너무 약하고, 사실 뭐 오늘 100%, 200% 상승했다,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100%, 200%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 이거 풋옵션 원래 진짜 폭락장에서 5000%도 가고 10,000%도 가는 게 풋옵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약한 편이었고,
이제 경험적으로 이 10번 중에 9번은 이 방향성의 반대로 한 번 튀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이 그 폭락장이고 10번 중에 9번은 그런 페이크라는 건데, 일단 뭐 결국은 막판에 낙폭 그래도 절반 정도 회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풋옵션 결국은 오늘 풋옵션으로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뭐 일단은 뭐 기관이 오늘 많이 판 거는 계속 신경 쓰이긴 해요. 괜히 1조 사고 기관이 1조 팔고, 뭐 수급적으로 변동도 컸고, 또 이제 시장도 맨날 오르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충격을 한번 주니까 투맨도 나오기도 하고, 또 대형주들 좀 오늘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금융주도 빠지고 하니까 어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대비도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오늘 딱 경험하고 나 이제 주식 다 팔고 접어야지, 이제 하나 또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5월달에 그 세일인 메이라고 해가지고 5월달에 주식을 팔아라는 이 단순 소문 하나 때문에 주식 다 팔고 접은 분도 많아요. 이게 되게 주식 접는 거나 다시 시작하는 거나 이유는 되게 단순한 거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뭐 단정 짓기에는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접는 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일인 메이 그거 다 헛소리다라고 해도 접는 분들 있더라고요. 가지고 어쨌든 뭐 시장 뭐 지금 당장 폭락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단언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은 좀 조심은 좀 해야 된다는 게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월 달에 큰 이벤트 두 개가 끝났어요. FOMC도 끝났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끝났고, 일단 뭐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뉴스는 뭐 북한 관련된 뉴스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G7 정상회의, 정상회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슬슬 나오는 게 계속 그 민주당이랑 공화당, 이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그 여론조사도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CNN을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고 CNN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CNN 사실 뭐 CNN은 제가 봐도 좀 제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CNN은 트럼프랑 하도 많이 싸웠던 언론이라서 제끼고, 혹시 다른 언론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 지금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대신에 뭐 나머지 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거기까지 염려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 남고, 지금 당장 6월달에 일단 뭐 G7 정상회의 그거랑 이제 북한 관련 이슈 이 정도만 좀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만기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수급, 다음 주 내일은 사실 거의 변동 없을 가능성도 많고, 다음 주부터 수급이 어떻게 좀 바뀔지 보고,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도 환율이 1200원 안 넘어갔어요. 이것까지도 굉장히 다행이니까 일단 지켜보고,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 다시 잘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